그러면 이른바 김장연대 김기현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는 예정됐던 연탄 봉사활동을 포함해서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국회로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김기현 의원님께서 덕장과 용장을 두 개를 함께 갖춘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 김기현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장은 이제 다 담궜다고 생각하고요. 김장만 가지고 우리 밥상이 풍성하다고 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이제 된장찌개도 좀 뜨겁게 끓여야 될 것 같고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성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공식 행사 자리에서 저 사직생이란 말을 마지막으로 김기현 대표는 오늘 국회 출근도 안 했고요. 예정됐던 연탄 나눔 봉사활동 참석도 취소했습니다. 정책의총도 내일 취소했고 이현정 의원님. 네. 취재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김기현 대표 어디 있는 겁니까? 그걸 제가 알면 가서 만나겠죠. 일단 뭐 어제 저녁부터 아마 이 조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장제원 의원이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다음에 대통령실과 어떤 측근들에게 얘기를 이제 알리면서 김기현 대표도 굉장히 아마 어려운 시점에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혁신위 활동이 끝나면서 김기현 대표도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좀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 아마 대통령실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대통령 주재안의 3인이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이야기가 50%가 된 만큼 더 해서 100%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거는 한편으로 보면 뭔가 김기현 대표에게 뭔가 이제 카드를 내놔야 된다라는 그런 또 무언의 압력이었던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뭔가 카드를 내놔야 되는데 문제는 장제원 의원이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그렇다면 본인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방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는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불출마를 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지역구인 울산 불출마. 그렇죠. 그다음에 공관위원회를 발족을 시키면서 공관위원회에 자신의 거취를 맡기는 문제 뭐 이런 것도 이제 고려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 공천을 공관위원회에 맡긴다. 그렇죠. 공관위에서 알아서 해달라라고 맡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 최악의 방법은 당 대표직마저도 일단 내놓는 방안 뭐 이런 것도 아마 지금 고민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고 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 뭔가 정치를 하려면 동력이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김기현 대표가 가지고 있는 동력이 계속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본인이 주도를 하지 못한 거거든요. 뭔가 다속 답을 요구를 하는데 답을 내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 어제부터 서병수, 하태경 등등의 이런 의원들이 지금 당 대표 사퇴하라까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 국면에서 불출마 정도로 갖고 될 것인지. 왜냐 장제원 의원은 이제 불출마를 했는데 그렇죠. 본인은 두 개의 지금 카드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두 개를 다 버리느냐 하나만 버리느냐 뭐 이것에 대한 지금 고민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김기현 대표도 조만간 뭔가 결단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의 이 갑작스러운 불출마 선언 이걸로 인해서 본인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것이 있는 건지 뭘 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좀 심층적인 고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그런 심사숙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측근들인 대변인들도 지금 김기현 대표랑 직접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하고 뭐 여의도 모초에 있다 아니면 지금 울산 지역구에 내려가서 좀 숙고 중이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좀 더 김기현 대표가 지금 어디서 어떤 자맹을 하고 있고 어떤 결단을 내린지는 저희가 취재를 좀 더 해봐야 됩니다. 김기현 대표가 지금 일단은 여러 가지 말 그대로 본인 정치인 세계에 꽤 큰 장고에 들어갔으니까요. 오늘 이용호 의원은 아예 김기현 대표에게 편지까지 써서 대표 내려놔야 되고 멈추면 더 큰일 열릴 거라고 했고 불출마는 기정사실이다. 하태경 의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여러 갈등의 다시 시작일 텐데요. 장제원 의원 불출마 이후에 국민의힘 주류들은 이제 윤핵관 혹은 친윤 핵심 장제원이는 한 명이면 됐다. 쇄신은 어느 정도 됐다. 아니다. 이제 김기현 대표 포함해서 다른 사람도 놔야 한다. 주류 대 비주류의 갈등도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우리 당 지지율을 55%, 대통령 지지율을 60%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위를 방해하고 거부하고 하면서 반혁신의 상징으로 돼버렸어요. 대표만 새로운 사람으로 비대위원장 바꾸고
김기현 대표도 비슷한 결단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 주가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 지금까지 제기됐던 당의 문제를 한 번에 바꿔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김기현 대표께서도 그런 일들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제 저 말의 주인공 이제 김병민 최고위원이 김기현 대표 변전에서 당 지도부 혁신했을 때 도대체 부응한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어제 저 자리에서 얘기했었는데 골든타임 얘기까지 했고요.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잠시 언급했던 김기현 대표가 쥐고 있는 카드 2장. 본인은 아까 장지현 의원은 마지막 하나의 자리, 공직, 국회의원 자리를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당대표이자 울산 지역구의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자명의 결단, 선택지, 최병무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김기현 대표가 지금까지 대표가 되고 나서 여러 정치적 상황에 대처하는 걸 보면 늘 한 발짝씩 늦어요. 저는 정치는 이게 타이밍을 맞추는 예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상황 판단을 빨리 해서 예.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면 그걸로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지도부 또는 친윤 불출마 내지 험지 출마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그걸 빨리 받아서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빈손으로 종료됐을 경우에 김기현 지도부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정무적 판단은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저도 뭐 방송에서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빈손으로 종료되도록 사실상 김기현 지도부가 방치했다고 보는 예. 거죠. 만약에 빈손으로 종료되는 시점에 그 불씨를 김기현 대표가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과감하게 무슨 결단을 했다면 저는 사실은 그냥 불출마 정도 가지고서도 충분히 그 어떤 본인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지현 의원보다 먼저 치고 나갔으면 먼저 본인이 딱 해서 뭐 불출마 내지는 뭐 수도권 험지 출마 같은 것도 본인이 먼저 치고 나갔으면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었는데 예. 지금은 장재현 의원이 먼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구가 불출마 선에서 그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일을 지금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까지 지금 번졌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김기현 대표한테 그동안에 카드가 한 3개 정도 있었다면 지금은 거의 외통수로 몰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지금은 거의 물러나냐 아니냐 당대표까지 내놓을 상황으로 저는 몰려있다고 봅니다. 외통수. 그러니까 고민이 훨씬 깊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잠적이라는 뭐 표현을 이제 언론에서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대표직을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 불출마는 기정사실이고 아마 2단계까지 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외통수에 걸렸다. 장재현 의원은 약간 한두 발 빨리 결단을 해서 어느 정도 비교적 높은 평가를 이분들도 했다며 여기 계신 분들도. 김기현 대표는 최병우 의원 분석은 아예 외통수에 걸렸다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소정수 국장님. 네. 근데 이제 반면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길래 나도 전당대회에서 과반 넘게 득표해서 정상적인 절차로 당대표가 됐고 당대표직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난 울산에 그럼 나가겠다. 혹은 울산 불출마 선언하고 당대표 유지하고 어차피 당대표가 선거 과정 지었을 때 선대위 혹은 공관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나한테 카드 2장까지 다 뺐으면 이건 도대체 이건 비주류한테 주류가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는 얘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기현 대표는 당대표가 되는 과정 자체에서 이미 윤 대통령과의 그 같은 운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그 당시 당대표가 되는 과정 자체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정말 뭐 하늘을 찌르고 잘 나가면 김기현 대표의 입지도 같이 좋아졌겠죠. 반대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좋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가장 먼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희생을 해야 되는 사람이 김기현 대표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10월 달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그때가 저는 김기현 대표로서는 결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후기였다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한 2달 정도를 지금 그냥 어물어물하면서 보낸 것이거든요. 지금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도 마찬가지고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 선언, 나아가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까지 선언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과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을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친윤 인사들의 이선 후퇴 부분은 이건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국민들은 당연히 물러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예, 모든 국민은 물론 아니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김기현 대표의 현재에서의 결단은 당대표직은 뭐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요. 정말로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여건이 처한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위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위기를
맞아서 대응하는 것도 한 크게 가야 되거든요. 가랑비 내릴 때 우산 쓰는 거랑 폭풍우 칠 때 우산 쓰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에 맞춰서 아마 김기현 대표로서도 굉장히 큰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다 해도 그것은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향후에 충분 조건을 채우기 위한 많은 요소들이 더 남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최병무 의원, 소정숙장 일단 두 분은 대세는 이미 기운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설주환 변호사님. 네. 사실 근데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많이 급변했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친윤계 초선 의원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이거 김기현 대표 흔드는 자가 마치 진짜 범인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엑스맨 아니냐, 뭐 자살 특공대라는 표현 쓰고 지금 대안이 없는데 김기현 대표 흔들어봤자 뭐하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까지 좀 많은 또 역풍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쇄신에 반대하는 초선이란 것이 어찌 보면 참 어색해요. 원래 초선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어느 당이든 어떤 당의 혁신이라든지 개혁이라든지 이런 주제를 어찌 보면 선점하고 항상 그걸 먼저 얘기하는 게 보통 초선들의 입장인데, 어제 보여준 초선들 오히려 김기현 대표 체제를 지키자. 혁신은 무슨 혁신이냐. 오히려 이러한 뭐 어찌 보면 작은 승리감에 도취해 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유한 위원장의 혁신안이 어제 저녁 10시 반,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의 어떤 불출마 선언으로 급격하게 변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어제 낮에 정말 낮 동안에 어떤 한나절 동안 이렇게 뭐 승리감에 도취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국민의당이 더욱더 내년 총선 승리를 바라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어떤 이런 걸 바라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민심을 잘 읽었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공천이 아니라 민심을 읽어서 어찌 보면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자당이 내년 총선에서 어떤 선전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당연히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새로운 모습, 더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당을 위한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어제 초선들이 보여준 저러한 행태, 오히려 중진들은 개혁을 하자, 쇄신하자고 하는데 그걸 오히려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 참 납득하기가 힘든 행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단체 대화방 말고도 이제 배현진 의원도 이제 본인 SNS에 뭐 해운대 제대로 유세 한번 안 하고 당선된 사람 아니냐, 뭐 깃발 꽂으면 되는데 된 사람 아니냐라고 해서 비윤 중진들을 좀 겨냥했는데 친윤 초선들이 이것 갖고도 말들이 많았고, 김기현 대표는 오늘 공식 일정 내일까지 전면 취소했고 자명에 들어갔고 어떤 결단을 내릴지 좀 더 취재를 저희가 좀 해봐야 되겠지만 김기현 대표가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평가까지 여기서 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장제원 의원에서 김기현 대표로, 그리고 김기현 대표에 이어서 이른바 친윤 4인방으로 불렸던 인물들, 이들의 움직임에도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좀 불출마 결단을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윤한홍 의원님과 지금 회동하고 나오시는 길이시잖아요. 좀 두 분 어떤 논의를 좀 하셨습니까? 회동한 사실은 없어요. 아니 원조 친윤이시잖아요. 당을 위해서 좀 불출마 결단에 동참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좀 화면으로도 꾸며봤습니다만 사실 이게 장제원 의원이 쏘아올린 그 친윤 중진들의 불출마 신호탄이 이제 이른바 친윤 4인방으로 불렸던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까지 여파가 미치는 거 아니냐, 이현정 의원님? 네. 아까 화면에 봤듯이 오늘 장제원 의원 불출마 그 시점, 선언 부시점에 윤한홍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회동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두 분이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떤 뭐 친윤이다 이 그룹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묶여졌었는데요. 그 이후 과정에서는 꽤 장제원 의원과 그다음에 권성동, 윤한홍 의원 이 두 사람과 두 부류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 최근에는 뭐 거의 뭐 이렇게 말도 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고, 결국 이제 권력의 중심에는 장제원 의원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권성동 의원은 이제 나를 윤핵관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말라라는 이야기까지 사석에서 할 정도였고, 윤한홍 의원도 초기에는 본인이 굉장히 이제 뭐 이 대통령실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에 이제 개입을 했었는데 그 뒤로는 사실상 이제 멀어졌던 관계예요. 자,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똑같은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는 안 맞다라는 게 이제 저는 두 사람의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물론 초기에는 윤 대통령을 위해서 다들 일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장제원 의원이 이제 권력을 독점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를 같이 묶어내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저는 뭐 읽혀져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저는 시각차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사람이 만난 것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동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것 같고, 이철규 의원은 지금 뭐 본인이 사실은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었거든요. 예. 그 어려운 강원도 지역에서.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굉장히 이 사퇴 요구에는 상당히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해서 나머지 3명도 도미노처럼 저는 이어질 것이다. 그건 조금 더 저는 두고 봐야 될 겁니다. 최병우 의원 생각도 어떠세요? 왜냐하면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철규 의원은 지금 인재영입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사무총장 그만뒀다가 이제 인재영입 위원장, 그리고 본인 강원도 지역구가 아니라 뭐 구리 출마 얘기까지 좀 설설 나왔었고요. 윤한호 의원은 좀 윤핵관에서 멀어진 거 아니냐. 특히 권성동 의원은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 당대표 출사표 던졌다가 이른바 김장년대 나오니까 그러면 본인은 좀 뒤로 물러나겠다.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처럼 장제원 의원과는 뭔가 이 친윤 핵심에서는 비중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도미노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럼 이들의 거취 행보에 대해서는 또 계속 비준을 압박할 테고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각각 사정이 전 다를 거라고 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용산 대통령실의 뜻과도 연관이 돼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철규 의원은 사무총장을 그만둔 뒤에 바로 인재영입위원장이 됐거든요. 그렇죠. 글쎄 그게 용산의 뜻과 전혀 관련 없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관련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철규 의원은 이 태풍에서 비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권성동, 윤한홍 의원의 경우에도 뭐 윤한홍 의원이야 뭐 지역구가 영남이니까 그렇다 쳐도 권성동 의원 강릉입니다. 자, 그러면 장제원 의원이 부산 사상인데 장제원 의원이 거기서 불출마를 하면 사상에 누군가를 이제 그 공천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 사상을 지킬 수가 있는가, 국민의힘이 하는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강릉은 더 문제가 되죠.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공천에서 탈락했어요. 그랬을 때 본인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돼서 다시 입당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강릉에서 스스로 물러나서 빠졌을 때 대안이 있느냐. 예. 이런 부분까지도 저는 지금 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다 이걸 그 교통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 사정이 전부 달라요. 그런데 그걸 다 이렇게 묶어서 그냥 과거의 친윤, 요즘 친윤 다 합쳐서 다 불출마해라. 이거는 전략이 아니고요. 예. 그거는 그냥 일종의 뭐 보복적 공천 탈락이라고 저는 보고, 알겠습니다. 각각 예. 사정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구분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컨트롤 타워가 지금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사무총장 선에서라도 적어도 이런 부분에 관한 정리를 빨리 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가장 큰 관심사는 김기현 대표의 자맹 혹은 결단, 이 부분일 텐데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집중적으로 장제원 의원 불출마와 함께 길게 살펴봤습니다.